자,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건 추적은 김종근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24일 울산에서 8살 아이가 집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를 잡고 보니까 당시에 함께 살고 있었던 아이의 엄마라고 하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수십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가 차서 주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경찰 안의 여성. 잔혹한 폭행으로 아이를 죽인 비정한 엄마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평소에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충격적인 사건에 분노한 주민들.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 현장에 나타난 엄마를 향해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고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엄마.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경찰은 이 비정한 엄마가 8살 난 딸에게 약 1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했다고 추정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아이는 갈비뼈 16개가 골절됐고 부러진 폐에 폐를 찔리는 치명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아이가 숨을 거두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수술을 했다. 자기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스스로 수습해보자 그 응급처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음으로 발견된 곳은 화장실 욕조. 엄마는 당시 딸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반신욕을 시켰다고 진술했지만 딸의 사망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아이가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홧김에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이후부터가 믿기 힘든데요. 돈 2천 원을 훔쳐가고 거짓말한 아이에게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 폭력의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에게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는데요. 자식을 세상에 아만 자기 자식 아니라고. 엄마가 아이의 친모가 아니랍니다. 아무도 몰라. 이게 아파트에 요번 사건 나기 전에 아무도 개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친엄마한테 그래 깍듯한 수가 없다 싶어서 그냥 친엄마가 아닌가? 그냥 그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계모로 밝혀진 피의자. 평소 학교에서 교육열 높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선 계모의 교육법을 배우려는 학부모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애나 뭐 이렇게 뭐 공부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긴 했나 봐요. 목소리를 써도 끝까지 발음 붙이고 끝까지 써야 되고 그냥 회장칸 노단기를 하잖아. 할머니한테 눈여를 키워서 애가 버릇이 없다고 자기가 좀 강하게 키운다고. 아이가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계모의 훈육과 교육열은 시험 때면 아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글에선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바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빠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5년 전 아이 아빠에게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당한 생모. 그녀에게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이제 연결시계를 가서 아이가 이제 그때 처음 본 거죠. 영정 사진하고 그때 그 여자가 엄마 노릇을 하는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남편의 소개로 계모와 생모는 5년 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엄청 친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 저의 이혼 과정과 왜 아이를 놓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놓고 온다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자가 아이가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이 커서 아이와 가정을 한순간에 잃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생모는 5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이유를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5년 동안에 갇혀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전혀 를 보여준 적도 없고요. 어린아이가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훈육. 쪽으로 응원하면서 자기가 그를 다 바로잡았다. 훈육도 하고 체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로잡았다. 예를 들면 편식을 하면 밥을 굶겼다. 뭐 거짓말을 하면 매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 헤어지기 한 달, 2달 전에 영정 사진을 통해 5년 만에 마주한 바싹야윈 딸의 모습. 건강했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엄마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에게 건네받은 딸의 빠진 치아를 통해 엄마는 지난 5년 힘들었을 아이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추측해볼 뿐입니다. 나 집에 터가 안 들어서 애가 이사 오고 나서 자꾸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상도 입고 기부스, 다리도 기부스 했고 다리 학원에서 불러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학원 쪽에서 알고 있기로는 집에서 그랬다. 말이 다른 거죠? 샤워 시킨다고 해놓고 우리 갑자기 급탕 그래서 물이 뜨거워서 화상 입었다고 했는데 샤워를 가지고 화상 입진 않잖아요. 내가 이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키우겠다고만 했었더라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아이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딸 앞에서 또 다시 죄인이 되고만 엄마. 세상에 어느 엄마가 아이를 놓고 나오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 훈육을 이유로 아이를 때렸는데 갈비뼈 16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어서였을까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네요. 네. 5년 만에 만난 그 딸을 영정사진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마음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 가슴이 미어져서요. 예. 8살이면 학대에 대한 그 조사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예. 유일한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꼭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사실 저도 어저께 그 친어머니랑 통화를 해봤었는데 친어머니가 참 많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키웠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이 아빠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 아빠는 물론 아이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훈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는 매가 아닌 사랑으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 지금 피해자는 이제 상해치사죄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상해치사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이번에는 좀 중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 아동 학대가 이제는 뭐 한 가정의 이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 군데에서 관심과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